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호텔에서 진행합니다. 오늘은 견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할 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보수를 받는 거, 그게 견적을 내는 이유고, 생각보다 견적에 대해서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돈 얘기부터 딱 꺼내는 게 좀 꺼려지기도 하고, 그렇게 돈 얘기를 하다 보면 왠지 일을 놓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견적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얘기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을 시작할 때는 견적을 먼저 내고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상호간에 협의를 하고 나서 일을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일하기 초반에 갑자기 일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어떤 일인지 또 얼마를 줄 건지 나도 얼마가 들어갈지 생각 안 하고 일이 들어왔으니까 하자 이런 생각으로 일을 막 진행했었는데, 점점 일을 하면 할수록 계속 나한테 요구하는 게 많고, 하면 할수록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결국에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네가 지금 그럴 상황이냐, 클라이언트가 하라면 해야지,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일을 한 그 부분까지만 마무리를 하려고 했어요. 결국은 돈도 못 받고 그냥 마무리를 짓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견적을 내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호간의 약속인 거예요. 계약서도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비용과 금액, 예산, 돈 적당히 주십시오. 많이 주시면 좋고요. 이러고 드린 것보다 좀 더 해주시면 저희로서는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양쪽에서 그냥 그런 식으로 어떤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그런 걸로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프로페셔널한 그 비즈니스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합리적인 금액을 요구하고 또 합리적인 비용을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쓰는 견적서인데요. 저희 C스튜디오 대회비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견적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할 수 있는 일의 분야가 어떤 거냐, 이게 이제 견적서 카테고리로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늘 궁금했거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항목들을 갖고 있고 그게 얼마 정도 되는지 안 알려주잖아요. 처음 견적서를 이렇게 리스트업 하셔야 되는 분들은 제 목록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괜찮은 그런 견적서를 작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크게 잡고 있는 거는 촬영이랑 편집이에요. 촬영이랑 편집. 촬영 안에서도 단순한 촬영이냐, 아니면은 VJ냐, 드론을 썼냐, 혹은 국내냐 해외냐, 이런 거. 거기에 이제 식비도 포함이 돼 있냐, 아니면 내가 자차를 가지고 가서 주유를 하냐, 이런 것도 돼 있고, 그리고 제 장비냐 혹은 외부에서 대여한 장비냐, 이런 것도 다 비용으로 리스트업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편집도 크게는 이제 단순한 편집, 이 긴 영상에서 요 부분 1분 50초에서 2분 10초만 드러내 주십시오, 그런 단순한 편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기획을 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자료도 많이 찾아서 이제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편집들, 2분 미만, 4분 미만, 7분 미만, 이런 식으로 제가 주로 접하는 영상물들의 러닝타임을 리스트업해서 2분 미만이면은 스팟 광고 같은 거일 테고, 그리고 4분 미만인 경우에는 웹이나 그런 유튜브에서 틀어지는 영상들이 이제 3분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7분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어떤 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스토리 라인을 풀어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수정 편집이에요. 3회 이상 수정하면 얼마, 피치 못하게 그런 사정이 생기면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편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선택권을 좀 드렸고, 크게는 이렇게 촬영과 편집 두 가지로 나눴어요. 저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나뉘어지실 거예요. 나는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실 수가 있는데, 처음에 작성하시고 계속 변동하시는 1년 동안은
이게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해 하는 것들부터 픽스를 해놓으시고 그 픽스된 금액을 부가적으로 이렇게 점점 확장시켜 나가면서 비용을 책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딱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촬영 한 건에 얼마, 편집 한 건당 얼마, 국가에서 지정해준 금액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어떤 회사랑 일하는지 그게 어디에 쓰이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 정도 비용을 받으면서 하면 적정한 보수라고 생각한다라는 그 선을 잘 잡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루 일당으로 오늘 아침에 뭐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촬영을 몇 시간 하고 다시 그걸 챙겨서 돌아와서 그 촬영본을 이렇게 저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클라이언트한테 넘겨주는 그 모든 제반 그 시간을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일당 값어치를 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의 맹점은 내가 많은 가격을 부르면 그 비용에 맞는 결과물을 요구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이 있는 거랑 그 비용에 상응하는 그 결과물을 내는 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일하는 것보다 조금 더 받아야 내가 만족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가격을 조금 내 생각보다는 80% 혹은 90% 수준으로 낮추는 게 좋고, 클라이언트와 어떤 신뢰를 쌓고 관계를 형성하면서 뭐 새로운 업체와의 계약을 할 때는 조금 더 몸값을 조금씩 올려나가는 게 좋고, 그리고 견적은 생각보다 내가 디테일하게 나눠놓으면 나눠놓을수록 좋아요. 왜냐면 내가 그런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조사를 하시는 것도 좋고, 그걸 토대로 내 수준과 내 경력 그리고 정말 합당한 견적이 얼마인지를 고민해서 그렇게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일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법이나 어떤 절대적인 게 아니고 그냥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그냥 참고하셔서 각자의 분야에서 각자의 어떤 업종에 따라서 참고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면 되는구나라는 거, 그리고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더 발전시키실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